광년 시장님 자, 복 많이 받으세요. 대부분 고생 많아요. 전남시 총무담당자 권한입니다. 지역경제관 여기까지 만났어요. 전장 만났어요. 예. 정정. 이제 몇 개월 남았어요? 거의 다 된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예. 거의 고맙습니다. 바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바로. 자, 우리 열심히 근무해줘요. 알겠습니다. 자, 총파. 네. 여기 잠깐 동상 들렸다가 동작 쪽에 오십시오.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게 조성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뭐 저희 다 의사타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회원들 중에 자원봉사자 가능한 사람으로 몇몇이 추천을 받아 그 동에 살면서 그 동에 자치원을 임명을 할까요? 지금 자치원을 같이 참여를 할 거예요. 가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그래서 그 한계를 좀 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가 실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 기능을 참여한 사람들이 노력을 하면 너무나 그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뺏게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신뢰받는 참봉사행정 추정에서는 다양하게 부추출되는 행정기관의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 불만 사항을 사전 기본소에서 열심히 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서 하겠습니다. 참봉사행정 추진에는 실천을 위해서는 매주 월요일 날에는 저희에서 이루어지는 민원 사무에 대해서는 완벽한 민원 행정에 들어서 더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소망하는 일을 해주신 우리 중앙교회 오석희 목사님 지금 어디 계세요? 못 가서 목사님 찾았습니다 하는 얘기하고 시를 위해서 아주 애써주시고 있고 또 여기 계신 우리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작년 정기회의 때도 강의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곳 출신을 챙겨주시고 젊은 패기답게 광명의 주인님께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기말을 정리한 1999년 작년은 우리 광명시에 의미 있는 일을 해서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이 안 간다고 시작해서 광명에 도착하면 택시 없는 강가 광명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수십 번 작년에 7월 1일자 광명시와 서울시와 택시 사업부가 통합해냄으로써 그러한 사람들을 문제를 해소 금천 구로가 광명에 통합되었습니다만 청양에서 타든 저쪽으로 면신에서 타든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산을 이겨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작년 8월달부터 주기차게 서울시하고 진행을 해서 회의만 23번 정도. 두 번째는 강호 장관이 광명에 일치를 확정시키는 최종경제 사인을 함으로써 국내적으로 회수가 약 200억에서 300억 가까운 회수가 이루어지는 여건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로 어렵게 있는 일입니다. 서울 한만 하나 안에 의정 우리 한당 가져와야 35년 사람들이 전심이 가져와요. 35년인데 그러니까 200원 정도 7배 이상의 세수가 들어가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2010년 매년 한 해만 보면 매년 광명 수건 사업자를 1년에 10억 원 이상씩 해결할 수 있는 틀을 세 번째는 하수도 말투를 갖는 광명 하루에 내놓는 하루에 14만 5천 통을 틀을 5관련 10만 5천 통을 환경부를 감사하고 있는 자림시장, 전제시장이실 때 그 이전부터 서울시 계속 설득을 운영하다가 우리가 지켰다. 환경으로 기본계획도 만들어내고 우리 광명 삼동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경과와 또한 우리 광명시에 또한 새천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백재현 시장님의 앞으로 시정에 말씀을 그런 동물이고 또한 그 웅비 작년
2025년도까지 여러분의 그동안 어려웠던 모든 이런 온갖 불행이라든지 걷어버리시고 2000년 새해 용의 해 그 뜻 그대로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고 고가로 8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도로 확장 공사로 2세대가 철거되고 6세대만 남는데 이번 기회에 시에서 매입하셔서 어린이 놀이터나 녹지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8 거지 970호요. 회견 그전 그 주민들은 아마 그 140분 종점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지금 공용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그 복지비라는 걸 보고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쯤 되려는지 말이죠. 시장님이 말씀 바랍니다. 지하철 출입구 주택은행 방향, 즉 서울은행 방향으로 와 저쪽으로 안산 방향으로는 회비가 덜 돼가지고 개통하는데 당장 출입구가 설치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은행 방향으로 서울은행이 위치한 그 건물이 2m 정도 흘려가지고 출입구가 개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택은행은 그대로 두고 서울은행 건물만 2m 안으로 후퇴하고 하면은 그럼 개봉동에서 강명 1동에서 2동에서 사거리 쪽으로 가는 그 보행로가 기역자로 꺾이게 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전에 1년 가까이 다 됐습니다만은 방 의원님한테 저희가 민원을 제기해서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남궁진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몇 번 언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는 되지 않고 광명시 예산으로 주택은행을 서울은행 그 방향과 같이 폭을 같이 해서 잘라주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방호연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며 그것이 실행이 언제 될 것이며 궁금하고 또 지하철이 그 문제를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놀이터 공간은 실제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라든가 어린이 보시처럼 만들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도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들고 싶긴 하고요. 근데 예산이 저희들이 약 한 3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건이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요. 우리 강명시 예산이 인구는 경기도에서 31개시고 이제 9번째입니다만 예산은 16번째입니다. 인구가 9번째면 예산은 모두 9번째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강명 우량주께서 그러한 세부 구조가 튼튼치를 못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륜장도 유치하고 우리 도시 모습의 틀을 자족도시 틀을 만들려고 그런 예를 쓰는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뭐 평균장 하나 그러면 200억 정도 들어오니까 200억 이런 사업을 하루에 1년이면 10개씩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가 해결해 드릴게요. 당분간 좀 더 기다립시다. 지금으로서는 13억을 통해서 저희가 한 100여 평 좀 넘는 평수의 놀이터를 만들 만큼 시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보다 더 급한 일들을 해야 될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 우리 사통장님께서 통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합사회관 복지관은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에 세워서 지금 용역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한 평수가 한 600평 정도 됩니다만은 저희들이 거기에 약 한 2,600평짜리 건물을 하나 세우거든요. 지하 2층, 지상 6층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강명동에 또 강명복지관이 있고 하안동에도 하안복지관이 있는데 강명동에는 내원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시설들이 강명동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하면 한 120억 들어가는데요. 땅은 있으니까 건축 비용만 확보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도비도 요청하고 국비도 요청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본 설계와 관련된 예산은 이미 확보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좀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도
지하철 출입구와 관련해서 그 주택은행 철거하는 부분에 김상현 의원이 이강의 사회 말씀 주신 거, 그것은 지난번에 우리 박 의원님으로부터 또는 많은 민원이 연서가 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저 그 힘을 이용해서 저도 서울 지하철 본부에 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지하철 본부에서 도저히 명분상 맞지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시비로 들어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 지하철 본부나 서울시에서 해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해봤어요. 거의 저도 그 여러 가지 노비도 해보고 역할을 했는데 너무나 명분이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천성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뭐 가까운 시일에 해야 되겠죠.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신타는 안쪽으로 약 1m 50 정도를 잘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 추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시행 일자는 좀 지킬 수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출입구는 내년 2월달에 개통 못 되지만 내년 4월달쯤에 아마 개통이 될 거예요. 4월달쯤에는 한 2달 정도 늦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자꾸 내년이다. 금년입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와 관련돼서 지하철 지하 공간에서 횡단할 수 있는 임시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8월달인가 10월달인가 말씀을 제가 듣고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에서 저 개봉동 쪽 올라가는 저 다리 때까지 문화거리라고 가구거리라고 생긴다고 시장님께 그때 이제 우리 시민들 설문조사하고 이렇게 제가 듣고 왔는데요. 그거 언제쯤 되면은 시장님 그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고요. 시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상인들로서 제일 궁금한 점이 중앙상가의 그 재건축 때문에 얘기인데요. 오시처럼 저는 이 가격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장 상인이 지금 600상이 넘어갑니다. 제일 궁금한 점이 그 점이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장 재래식 시장으로서 대한민국에서 한 10번째 정도 크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 우리 한빛방송에다가 좀 1년에 몇 분씩이라도 분기별로 조금 요거 좀 홍보 차원에서 광명시 재래시장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사실인데 참 문제 말입니다. 그 4m 도로에 그 이 소방차가 들어오질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 대형 사고 인명 피해 날 때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 엊그제 그 뭐 비근한 건 뭐 사소한 문제지만은 이제 분뇨차 들어오질 못해. 그래가지고 이 빈뇨차가 한 대여섯 번 그냥 왔다 갔다 하루 종일 걸려서 한 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차를 물어보면은 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주인 모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해 두는데 말이요. 그거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 누가 책임지는지 그 한심해요. 그걸 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수이동 어린이 놀이터 있잖아요. 그 한쪽에는 주차도 있고 한쪽에는 저희들이 시장 선거 공약에도 가구거리, 패션거리, 또 음식문화거리 이런 거를 시장 후보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광명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대봉구 쪽에는 가구점들이 약 30개, 3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광명 사거리 중심에서 우리 시청 쪽으로는 옷가게들이 한 60여 개가 넘게 즐기다가 있기 때문에 역시 특징이 있는 특성화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 거기에서 관련해서 관광농 고양이 개발하고 발전해서 농협을 발전을 해서 기본적인 틀은 마련했습니다. 이쪽 패션거리 부분은 이번에 보도를 안전히 고치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적으로 충실히 반영이 되고 보도도 넓혀지고 우리 광명의 중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거리는 특징 있게 만들 겁니다. 그것을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에 관련해서 우리 상인들과 상인들 협의체하고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 패션거리도 그렇습니다. 협의를 한 바가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좀 더 그 가구에 있는 가구 가게들이 좀 활성화되고 장사를 잘 되게 눈에 잘 띄게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특징 있는 이벤트도 한 번씩 보여주고 하는 일들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제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광명시장이라는 홍보, 저는 광명시를 시장 홍보를 참 많이 해요. 오늘 여기 와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만 광명의 자랑거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자랑거리가 대한민국 도시 중에 물가가 제일 쌉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 체감 물가도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시들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광명시의 물가가 저렴합니다. 그 역할을 해내는 기능이 바로 광명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장은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재래시장이 그대로 존속될 수 있도록 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가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도움을 주셔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차를 세워놓고는 연락처 정도의 메모를 남기고 가는 것이 A이고 그런 시민의식이 스스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소방차와 관련해서는 소화전을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더라도 소화전이라는 풀어서 사모님께서 악수 한번 하시죠. 자, 어머니 건강하세요.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박수 하시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아유, 괜찮으세요? 건강하세요. 시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우지원 작가. 저희 지역의 지역 특성은 생활 및 도시기반이 완비된 주상복합지역으로서 상업, 준주거,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지하철 7호선 통과 및 강릉선 815세대 17,874명으로 전년 대비 151명이 감소됐고 연간 하고자 하시는 일들, 소망하고자 하는 일들이 금년에 꼭 이런 일들을 하기에는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 애써 주셨고 특히 여기 많은 투자, 또 많은 노력들에서 도비를 예선하고 하는 역할을 해주시고 보사위원회에서 열심히 의정활동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라가 의정에 보시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한 그거밖에 안 됩니다만 재선 3선으로 못지않게 우리 강릉 신흥발전에서 저한테도 우리 강릉 사동발전에서 예산과 관련된 일, 동조직 많은 역할들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근데 뭐니 먼저 해도 바로 여러분을 갖고 우리 시장에 대한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정의시에서는 작년에 세기말을 정리하면서 강릉시민 누구나 경험했을 거고 많게나 수천 번, 적게는 우리 서울시 전역과 통합해 놓음으로써 청양리에서 타든 도봉동에서 타든 강남에서 타든 연신내에서 타든 아마 강명에 오는데 이제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택시 사업구역이 어쩌면 우리 광명시의 시 생기 이전부터 하나의 주민은 수건 사업이 아니었던가.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장 큰 의미는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세입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200억에서 300억 가깝게 세입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5월 달에 내는 재산세, 건물권 재산세를 몽땅 우리 시민들이 걷어봐야 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 해봐야 1,450억 정도입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를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경유장이 어디가 있냐 그러면요.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98년도 그게 자료인데요. 3,000억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이야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새천년 우리의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고 이 새천년의 꿈을 심는 자에게 육통은 칠동과 근접해 있는 통입니다. 그래서 그쪽 도로가 옛날에는 구안양도로하고 상당히 큰 도로였습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예매를 받고 있는 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딴 하안동이나 철산동 또 우리 저 강명 한일 아파트에서 저 육동까지 거리는 아마 그 보도블록이 다 돼 있고 경계석이 다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개청되기 전 또 개청된 후 아마 거기 버스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너무 예매 받아가지고 지금 개인들이 다 보도블록 깔고 해놓으니까 완전히 색동저고리가 돼가지고 아줌마들이 높은 신을 신고 앞에 넘어지고 얘들이 그다가 넘어지고 이런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 도로정비 사업을 좀 해주시면 하는 것이고 또 그 도로에서 지금 너무 예매 받아가지고 일방통행이 되다 보니까 저기 저 49에 21호 자연인 유턴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왜냐면 차를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저쪽 뿌리에도 삼각지에 대한 뿌리에도 차를 돌리자고 하면 2번, 3번 꾸준히 해가지고 전원일을 해가지고 58에 522번째하고 573번째예요. 그 두 곳에 김기문 씨가 그 가정이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요 개인적으로 뭐 저기 돌보고 있거든요. 28명을요. 예. 이곳에는 이제 보호시설 인가도 없이 개인이 저희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저기 독재가들이 조금씩 도움 주는 그런 지원금과 그게 28명 중에서 26명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이렇게 책정돼 갖고 생계비를 보조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보조받고 있다는 아마 너무 적은 것 같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죠. 예, 현실적으로 이웃에서 이렇게 보기가 좀 딱하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일정한 장소에 보호시설을 해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저기 말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해요. 지금요 이분이 김기문 씨가요 다리가 좀 불편하시거든요.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풍을 지난번에 받으셔가지고. 예. 한진아파트 학군 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진아파트 학군은 그 서국민학교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 그 욕심에 의해서 안 그러면 여기에서 서국민학교보다도 남국민학교가 굉장히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더 거리상으로.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장전입을 하고 학교를 이쪽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그거를 시장님께서는 학군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소국민학교보다도 남국민학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우리 광명시에 제일 큰 도로였던 것이 불과 20년 전 일인데 근데 그 도로를 정비를 좀 대폭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시에서 굉장히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확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되고 현 상태로 도로를 정비를 한들 우리가 생각한 만큼 효율을 가져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좀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불편한 금년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 보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구간을 보수하기는 불가능하고요. 조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그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겠다, 통행에 도움이 되겠다는 대로 좀 골라가지고 부분적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 세우는 것도 잘못이지만 부득이하게 세운다면은 메모지 하나도 연락처 하나도 남기고 가는 것이 A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우리 주민들은 의식 수준들 단순히 고치기 어렵겠지만은 주민들 의식을 주차와 관련해서 의식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 동네에 사는 사람끼리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 이웃이 부끄러워서 자기 행동 그것이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는 시작이 안 돼요. 청소 뭐 보면서 청소년들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부님들이 쓰레기를 제 시간에 제때 갖다 버려야지 골목이 깨끗해지는 것이지 차 지나가면 쓰레기 놓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루 종일 지저분할 수밖에 없죠. 저도 쓰레기는 밤에 자기 전에 내놓고 자면 제가 새벽에 다 치웁니다. 저희들이 11시 이제는 쓰레기를 전부 보관해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늦어지는 12시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럼 불과 7시에서 12시까지 5시간 정도만 지저분해야 될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내는 쓰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골목길이 지저분해요. 이것도 시민들 의식에 고쳐지지 않는 한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최수진 동의원께서 그 자녀지와 관련해서 주차에 어떤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거기는 이미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공간을 그어놓은 데도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전신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신주도 한 교통이 불편한 중이고 한 20여 개를 광주 전체로 옮겼습니다. 우리 강릉사도 전부 158번지사가 전부 24층 갔을 거예요 아마. 언제가 전부 158번지사 시작하고 저기 우리 이양수 씨가 아주 우리 강릉의 아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릉사동에 있는 긴급물 시설과 관련해서 해주셨습니다. 시장으로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 시설과 관련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참여 개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비인가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인가를 받으려면 일정 면적, 일정 기준치 이런 것이 돼야만이 가능한데 우리 강릉동 지역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규기문식 본인 자체가 또는 그런 목지법인을 만들 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니까 만들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는 이 시설도 불가능합니다. 아마 강릉 칠동에 있는 사랑집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그게 또 비인가 시설입니다. 또한 저희 학원동 장례리 구역에 있는 노정나무 집도 비인가 시설이고요. 그런 것이 그린벨트 조정과 관련해서 좀 인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그런 복지법인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서 좀 더 인가시설에 대해야만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도비 보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기훈 씨에 대한 시설은 이웃들이 또 우리 시가 한진 아파트 학군 조정과 관련해서 학군 조정하는 시장으로 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광명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서 도에서 확장이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학교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전체적인 수요와 학생들 수요와 공급 측면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지금 남초동 옮겨가지고 남초등학교가 이부제 수업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남초동에 충분한 여기 시설이 있고 평균 학급당